배주환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두 분은 혹시 차이나 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차이나 게이트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들이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다. 그런 주장이죠. 네, 그것도 유독 정부와 청와대의 편을 드는 쪽으로만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그래서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키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를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먼저 이 의혹이 어떻게 나왔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지난 3일절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낯선 검색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차이나 게이트. 급상승 검색어가 이제 올라갔죠. 왜냐면 없던 검색어니까. 차이나 게이트란 용어를 대중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검색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광복합시다. 2020년 3월 1일 오후 1시 차이나 게이트 네이버 검색. 독립운동을 하는 듯한 비장함까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건 중국,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금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3.1절 인터넷 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차이나 게이트는 검색어 1, 2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발점은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즉 일베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일베에 올라온 한 게시물. 자신을 조선족이라 밝힌 추추후안이란 필명 사용자는 진실을 말하겠다며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 그 다음날 이번엔 더 구체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일부라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중국인 댓글 조작 부대가 투입됐다는 겁니다. 중국 한족, 조선족이 주도하고 있는 이 문재인 탄핵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50만을 찍었다. 이 글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들로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2, 3일 사이 중국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차이나 게이트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이나 게이트를 처음 제기한 일베 사이트. 조선족 댓글 부대의 증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방의 청와대 청원 주소를 따라가 봤습니다. 하루 만에 50만 명을 넘겨 명백한 조작 투표라고 주장했는데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도 6만 명이 안 됩니다. 엉뚱한 다른 청원을 증거라고 제시한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중국 내 접속량이 갑자기 폭증했다는 주장. 그래서 설마 하고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이 청원 사이트 중국 유입 접속률이 70%나 상승하고 중국어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유입된 게 285%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근거로 삼은 통계의 좌측 상단을 보면 제뉴얼이, 즉 1월 자료란 걸 알 수 있습니다. 100만은 넘긴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은 1월이 아닌 2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시기부터 맞지 않는 겁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의 접속 지역은 96.8%가 국내, 미국은 1%, 중국에서의 접속은 0.02%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원 예선 통과했다는 2018년 2월 기사. 댓글이 무려 10만 개를 넘었는데 대부분 중국어 댓글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댓글 부대의 활동이었다며 차이나 게이트의 근거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이디 옆에 매달 표시도 댓글을 많이 달아야 올라갈 수 있는 댓글 부대의 증거라는 주장. 네이버 측에 물었습니다. 계급장? 스포츠 뉴스 댓글에만 있는 거예요. 네이버 뉴스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공감 눌러줘서 그때 등급이 올라간 거고 그 이후로 그런 아이들은 활동한 이력이 없어요. 당시 쇼트트랙 판정에 불만을 품은 중국 네티즌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왔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낚시글까지 올려가며 중국 댓글 부대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구잡이로 댓글 부대로 몰아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차이나게이트 반박 동영상을 올린 A씨. 아이디가 중국어 발음이라며 곧바로 여론 조작범으로 몰렸습니다. 새벽에 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카톡이 50몇 개 막 오는 거예요. 블로그도 이제 폐쇄돼 있었고 그리고 카톡도 막 테러 문자가 막 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A씨는 자기가 조선족인 건 맞지만 자기 역시 일베 회원이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저한테 추천해준 사이트가 일간 베스트라는 그 사이트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일배 활동도 하고 주 6일 동안 근무하거든요. 그리고 12시간씩 일하고 바로 씻고 자도 피곤한데 뭐 댓글 활동을 하고 그럴 수가 아예 없어요. 결국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곳에서 나온 주장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옮겨가면서 차이나게이트라는 그럴싸한 의혹으로 커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 글을 일베에 올린 아이디 추추우환을 저희도 만나보려고 이런저런 경로로 수소문을 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와대 청원인 것처럼 유인해서 이것을 반중국 사이트로 연결하는 이른바 낚시를 했더니 나는 개인이요, 삭제해달라 이런 낯선 댓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반중국 사이트 접속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중국인 댓글 부대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한국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제가 직접 만난 중국 동포들은 이런 나는 개인이요 같은 표현은 자신들도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이 의혹을 검증해야 할 언론이나 또 정치권이 오히려 무분별하게 받아쓰고 부채질한 이유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도 시작했고요. 누가 차이나게이트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지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나 붙이는 이른바 게이트 사건. 차이나게이트가 검색어 1위에 오른 지 불과 이틀 뒤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즉각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 조작 일명 차이나게이트가 상당히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번엔 검찰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외국인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주권을 침탈당하는 것이랄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통계 수치도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 청원이 등장할 때 청와대 접속을 위한 중국발 트래픽이 70.19% 급증했고 보수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차이나게이트 사건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조선족과 유학생 일부가 댓글 조직으로 활동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 이현주 의원 측과 미래통합당 미디어 특위는 검찰에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안 발의,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수사 착수. 일베에서 퍼진 인터넷 음모론을 보수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정치권이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자가 발전. 불과 2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구체적인 고발의 근거가 있는 건지 묻기 위해 부산에 있는 이현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다는 장소에 먼저 도착해 이현주 의원을 기다렸습니다. 네. 고발 취지랑 좀 여쭤보고 싶은 걸 가지고. 그런데 보좌진은 몇 분 뒤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이 안 오십니다. 안 오세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야 되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 의원은 고발을 담당한 단체에 물으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차이나게이트 관련해서 의원님이 이현주 TV에서도 말씀하셨듯이 70% 접속량이 늘었다 이런 근거를 어디 자료를 봤다고 제가 거기를 연결을 해드릴게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도 찾아갔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부터 물었습니다. 실제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발의를 해놓음으로써 또 21대 가서 또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차이나 게이트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적이라든지 국가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글을 올렸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유리하겠다. 박 의원이 밝힌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의 핵심은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 때 이용자의 IP, 즉 컴퓨터 주소를 기준으로 접속 국가가 표시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을까? 차이나 게이트의 발단은 중국의 여론 조작, 특히 국내에 있는 조선족과 중국 유학생이 그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들의 여론 조작을 막겠다면서 접속 국가를 표기하도록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회 접속을 하면 접속 국가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뭐 VPN이나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우회 접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접속지 정보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도 그렇게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죠. 박 의원은 이용자의 국적까지도 포털 업체들이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외국인의 경우 국적을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주민번호조차 수집하지 않는 최근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법으로 사기업이 이용자들의 이런 접속지 정보를 추적하게 하고 수집하고 국가기관이 원하면 제출을 해라. 이런 걸 강제하는 건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차이나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한 트위터 이용자를 조선족 댓글 부대로 지목했고 야당 측은 즉각 형사 고발로 응답했습니다. 김격훈은 차이나 게이트와 연루돼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데 이어서 아예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가 중국인인지 조선족 댓글 부대로 조직적인 활동을 한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게이트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이 의혹만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 그 어떤 진위를 논하는 자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위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무슨 여론조사 하면 신뢰도 몇 퍼센트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이 신뢰도를 논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선거 앞두고 의혹을 키우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그런 수법 아닙니까? 차이나 게이트를 다룬 기사의 뒷부분을 보면 왜 이 의혹에 관심을 갖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부대라 해도 돈이나 애국심 때문이지 사람이 나빠서는 아닐 것이다. 중국인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그러면서 좋은 정부 만나 착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투표를 잘하자. 네, 문제는 이 의혹이 정치 성향이 다른 네티즌을 중국 댓글 부대로 몰아서 공격을 하고 또 차이나 게이트로 포장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김격훈이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대표적인데요. 팔로워가 4,600명쯤 되는 트위터 이용자인데 조선일보가 지난해 9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여론전의 선봉에 선 세력, 제2의 드루킹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지금 차이나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다 이렇게 지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SNS 상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글은 신고를 하고 또 지지하는 글은 대거 올려서 이 여론을 조작한다는 건데 물론 김격훈도 지금까지는 뭐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증거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키우는 방법으로 외국인,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커진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 또 친중 정책을 펴는 이유가 차이나 게이트 때문이라는 거죠. 차이나 게이트라는 이 실체 없는 의혹이 정치와 언론을 만나서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또 왜 하필 중국인이 그 표적이 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3일자 문화일보 칼럼. 코로나19 관련해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는 이유가 총선 여론 조작을 위한 게 아니냐며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날 선거에서 중국인 여론 조작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오는 4.15 총선에서도 중국인들을 개입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한 보수 유튜브 채널. 총선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 국내에서 이 바로 사이버 활동을 해줘야 자기네 정권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정세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수 야당이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주장. 중국 정부의 고개를 숙인 이제는 시진핑을 상전으로 다시 한번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것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단행하지 않은 정부. 이유는 중국의 심기를 살폈기 때문이라는 주장.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신천지에서 촉발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건지, 우리 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승전 정부 심판론, 결국은 총선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이 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반중 또는 중국 혐오 정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차이나 게이트 역시 이 같은 정치적 계산하에 선거를 앞두고 부풀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인을 동원을 해서 민간인 조직을 해서 그것을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한다. 정치적인 큰 어떤 집단이 절토 될 수 없는 이 집단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어떠한 조작이 아니냐. 기존 선거에서 반복됐던 종북 색깔론에다 이제는 친중 혐오론까지 덧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비난을 할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정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누구를 혐오해야 되고 무슨 이유로 혐오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혐오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많은 경우에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정치가 안 좋은 정치일수록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죠. 실체나 근거가 확실치 않은 차이나 게이트 논란 역시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이 차이나 게이트라는 게요,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노린 게 아닌가. 더 나아가 다음 달 선거를 앞둔 표 계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는 실체가 없는 게 실체다.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더구나 친중 행보가 빚은 참사라고 몰아가는 그 언론인과 정치인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 시진핑 주석 옆에서 열병식을 지켜보는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을 때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보면 친북, 북한이라는 빨간 줄을 그어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감염병 사태까지 이용을 해서 반중 감정 키우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음모론 제기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국정원의 기무사, 경찰 같은 국가기관까지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하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과연 차이나 게이트가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 건지, 문제는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아니라 댓글을 악용하는 브로커처럼 전락해버린 일부 언론이나 정치가 문제는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